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종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나눠서 볼 거고요. 첫 번째로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2% 넘는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실적 좋았고요. 앞으로도 나올 실적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중국 쪽으로의 수출 모멘텀이 부각될 거라고 하네요. 사전 제작 드라마인데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 드라마를요. 중국 쪽으로 수출 기대감 커지고 있고 만약에 그러하게 된다면 한 100억 정도는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11만 5천 원 선까지 올라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 관련주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한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뭐 강하기는 강합니다. 7% 넘는 상승으로 키스가 현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곡 아이돌이 그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오픈하자마자 24시간 안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뮤직비디오 1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힘은 대단하고요. 앞으로도 부각될 때마다 관련주들 들썩일 것으로는 보입니다. 계속 볼게요. 동성제약을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7% 넘는 급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광역학 치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세포는 살리면서 이 종양세포만을 찾아가서 파괴하는 그런 치료법을 말하는데 이 췌장암 광역학 치료에 대한 어떤 시판 기대감 속에서 나흘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만 원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900원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CJ-CGV 보겠습니다. 5.5%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터키 시장 안 좋았을 때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사업장이 있다 보니 CGV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 참 많았었는데요. 이거 상쇄한 만큼 베트남에서의 사업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봐도 될지 잠시 후에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400원이고요. 삼성 SDI에 대해서 3분기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00% 넘는 급증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4%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23만 3,500원. 역시 포트에 담아둬도 될지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LCC 업황이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삼성전기, 삼학 콘덴서, MLCC 업황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업체들이 있죠. 오늘 시장에서 흐름 괜찮은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혹시 이미 다 올라버린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도 눈여겨봐도 될지 역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체 가운데 하나만 더 볼게요. 한미약품입니다. 48만 2천 원대에서 한 4%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뇨 플러스 비만 치료제 등 파이프라인에 임상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건지, 뭘 지금 임상이 들어간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약품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임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에 들어갔다. 이게 뭘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 좀 자세하게 풀어주십시오. 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상당히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가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이러면서 목표가가 상당히 좀 내려가게 되면서 그렇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던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국내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더욱더 많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 타이틀로 계속 나오게 됐었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비만 플러스 당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 이제 시판된 시약까지 나오기까지에는 사실 시간은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4분기 정도의 FDA 이제 신청도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4분기에도 모멘텀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9월달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그 암학회에서 이제 한미약품 관련된 이런 이 신약이 지금 결과를 어느 정도 발표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좀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워낙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비용이 좀 과다하게 부과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이 좀 많이 주가에 좀 작용을 했던 만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기대감으로 정말 좀 이어질 수 있는 주가 이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수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제약주들 얘기할 때 한미약품이라고 제약, 한미약품 이꼴 제약 이렇게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했을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주가가 네네. 잘 나갔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제약이나 다른 바이오 쪽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이 좀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왕년의 그 주도주 역할을 좀 되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왕년만큼의 정말 상징적으로 정말 제약주 바로 이꼴 한미약품 이 정도의 모습까지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정말 크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금 불가능하기는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금 안정 자산에 대한 부분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제약 섹터 내에서는 역시 한미약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뭐 한미약품의 주가 뭐 지금 이미 악재가 반영됐고 향후에도 조금 더 주가는 더욱더 재미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라고 네, 가면 의견은 되겠네요. 좋아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뭔가 부각이 되는 모습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앞으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MLCC 업황이 그렇게나 좋은가 봐요? 뭐 더 좋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 할 정도로 이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끝나질 않네요. 네. 내년에도 좋다고요? 뭐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대외적인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하는 섹터 또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니즈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M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누가 뭐라 해도 이런 고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적용 산업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에 이제 국한되어 있고 상당히 이제 PC라든지 이런 이 단적인 산업에만 적용이 됐던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전장이라든지 IoT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2019년도 이후에 돼서야 이제 캐파 증설 완료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나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뭐 꺾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 19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업황은 계속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해외 증권사에서는 사실 뭐 일부 업체를 제외를 하고 이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 논리로서 이제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뭐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넘던 주가가 이제 8만 원까지도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이런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다만 이제 보게 된다라면 이제 매매를 하실 때에는 사실 삼성전기가 MLCC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큰 상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대장의 역할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만약에 이 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세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그 밑에 있는 삼화콘덴서라든지 삼화전기라든지 이런 여타의 업체들 역시나 좀 주가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이런 매매를 하실 때에는 삼성전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좀 잡으시고 그에 따라서 이 해당 섹터 내에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니 디램도 그랬었고 바이오도 그랬었고 주가 잘 나가고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쯤에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톡톡 내놓으면서 이거 네네. 너무 거품이다,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들을 꼭 한단 말이죠. 삼성전기 삼화콘덴서에 대한 MLCC 업황에 대한 얘기들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논란이 되긴 했지만 2019년도까지는 좀 좋게 볼까요, 그러면? 네, 뭐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좋아요, 찍을게요. 좋습니다. 예.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체크하고요.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SDI 볼까요? 삼성 SDI 보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네네. 추정을 한다고 하네요. 뭐 전기차, 그 배터리 관련 네네. 업체들 오늘 다 잘 나가는 것 같던데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주신다면요. 네, 사실 IT 섹터에 대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업황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IT 주들에 대한 조금 차선호주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과연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은 것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LCC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발맞춰서 오늘 같은 경우 레포트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나왔었는데요.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억 넘게 이제 걷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년도 대비했을 때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3분기 실적 역시나 좀 잘 나올 것 같고 4분기에도 그러한 실적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자체를 보시게 된다라면 이제 이 소형 전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삼성 SDI의 매출액이나 이런 수익성이 좀 증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ESS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증대되는 부분, 그리고 이 전기차에서 이러한 2차 전지 관련된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맞물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이미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더욱더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가면 되겠네요. 네네.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이거 이제 배터리 뭐 관련 전기차 관련한 얘기 나올 때 앞서서도 지금 주가 움직임을 잠깐 보긴 했는데 대주전자재료요. 네. 저거 진작에 조금 더 강조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요. 여전히 잘 나가서요.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이 SDI와 마찬가지로요.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말씀을 드린 아까 섹터 내에 있는 MLCC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모두 양쪽에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업체이거든요. 그런 업체인 걸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도 향후 더 열려있는 룸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에 언급을 했던 것이 예전에 목표가 10,000원을 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15,000원, 2만 원, 지금 그리고 3만 원. 36,6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 가격 같은 경우 한 4만 원 정도 부분을 제시를 좀 해드리는데요. 네. 그 부분까지 가게 된다라면 사실 지금 이미 2019년, 2020년도까지 매출액을 이미 어느 정도 다 끌어다 쓰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됐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4만 원 정도에 가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의 좀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쯤에서는 이제 조금 수익 확정을 지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자신이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좀 강조해서 말씀 주세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옆에서 흘려서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J CGV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 얘기 나오면서 그렇게 막 주가도 떨어지고 실적도 엉망진창이고 했었잖아요. 네네. 뭐 이제는 베트남 쪽을 바라보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래요. 근데 이거를 급락에 따른 어떤 위안 삼아서 나온 뉴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CJ, CGV가 정말 오랜만에 한 5% 넘는 네. 반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뭐 터키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많이 시장에서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베트남 관련돼서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 이랬던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보게 된다면 예전에 중국에서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으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경쟁 강도의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주가의 우상향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무리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CJ, CGV를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글쎄요, 나빠요 둘 중에 네, 글쎄요를 좀 드리도록 글쎄요로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자, 네 종목 살펴봤고요. 내일 시장에서의 탑픽은 어떤 걸로 갈까요? 네, 저는 한미약품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죠? 장 마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2,300선에 코스닥은 800선 회복에 나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299에 코스닥은 800선을 안착에 좀 성공을 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였습니다. (8월 27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호조와 함께 미국 연준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하자 안도감을 쉬었을까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두 지수를 모두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11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무려 26거래일 만에 각각 2,300선, 800선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코스피는 2,300선 지키지 못한 채 2,299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801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자를 했죠. 외국이 2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유입했습니다만 개인은 2,336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뚜렷한 포지션을 잡지 못하 매도로 가닥을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375억 원을 담았다면 기관도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766억 원을 샀습니다. 다만 개인은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편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 소식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종이 크게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업종 지수별로도 3% 가까이 하락했고 급락하는 종목들도 속출했습니다. 남광토건 10% 하락, 한라도 9%, 일성건설 9% 이상 하락을 했고요. 시멘트 관련주들도 출렁였죠.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성신영의 한일, 현대시멘트까지 일제히 급락으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JW 중해제약의 기술 수출 소식에 신약개발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종목 살펴보실까요? 큐리언트, 한울바이오파마가 관련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각각 7%, 4%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